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둘 중 고민하다가 찍은 거 다 틀리고 막판에 고쳤는데 안 고쳤던 게 답이고 제일 열받는 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하고 찍은 애보다 성적이 더 안 나온 겁니다. 아, 진짜 어쩌죠? 자, 걱정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식 강쌤을 버리고 돌아온 분당 강쌤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진 않지만 저 혼자 자아가 둘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 보고 멘탈이 흔들리는 학생, 부모님 정말 많으시죠? 물론 성적이 안 나온 학생 본인이야 오죽 속상하겠냐마는 성적은 엉망진창인데 온갖 또 막 그 고뇌에 다 빠져가지고 막 그 온갖 폼은 다 잡는 또 우리 아이를 보면 열통이 터지면서도 혼내지 못하는 부모님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아마 1학년 때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첫 시험을 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본 고1은 더 충격이 컸을 겁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흔들리는 멘탈을 잡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전교 1등은 의외로 늘 전교 1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3년 내내 전교 1등으로 기억하는 그런 상당수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표를 보면요,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그런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마치 다른 학생이 와서 보고 간 것처럼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한 과목, 망한 학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스카이를 우수한 성적으로 간 거죠. 3년 내내 늘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도 물론 있는데 아닌 학생도 꽤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한 학생들이에요.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참 성실한 학생이고 누구보다 노력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요 과목 중에서 국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과 과목에 비해서 문과 과목을 좀 전반적으로 어려워했는데 특히 문학을 많이 어려워했어요. 2학년 1학기 때 문학만 100% 시험 범위였는데 원래도 국어를 힘들어했지만 그때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냥 주는 문제도 한 번 더 생각해서 다 틀려왔더라고요.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그냥 막 구겨져 있어요. 채점을 하다가 너무 성질이 나니까 얼마나 심하게 구겼는지 군데군데 찢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험지를 보는데 학생 심정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여기저기 스카치 테이프를 막 붙였어요.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서 구겨서 던졌는데 다시 주워서 붙여온 거죠. 그 결과 역시 자신이 만든 결과니까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지난 결과를 다시 돌아보는 거 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실 하지 않죠.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그냥 지나가고 못 보면은 뭐 더욱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과를, 특히 좋지 못한 결과를 다시 보는 게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20년가량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건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결과가 어떻든 대부분 반드시 피드백을 요구를 해요. 잘 나왔어도 못 나왔어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시험지를 들고 오거나 틀린 문제를 찍어서 보냅니다.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넘기지 않아요. 괴롭겠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사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등급은 4등급, 5등급이어도 원인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혼동되는 문제가 많았는지, 시간 내에 못 풀었는지, 외부 지문이나 응용 문제에 취약했는지, 실수가 많았는지, 그냥 어려워서 틀린 건지 이 원인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 달라야 하거든요.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없다면은 결과만 남고 해결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 5등급 나온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1등급 받은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국어는 1등급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등급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죠. 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학생은 실력이 없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중간고사 때 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너무 혼동이 되어서 계속 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져서 뒤를 거의 이렇게 찍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5등급이 나온 거였는데요. 원래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중간고사를 실력에 비해서 너무 망했던 거죠.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시험 보는 요령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해에 1번부터 5번까지를 굉장히 혼동되게 내셨고요. 6번부터는 사실 문제가 무척 쉬웠는데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터진 친구들이 이 친구 말고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요령과 방법만 알려주어도 빠르게 성적이 잡혀요. 이 학생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면 뒤에 문제들이 쉬운지 어려운지도 사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머리에는 1번부터 5번까지 허둥지둥 됐던 기억만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후의 시험에도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학생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험지를 다시 보는 것을 무척 괴로워했어요. 시험지를 같이 보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이후에는 안정이 빠르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빠르게 안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셋째,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체로 중간고사는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특히 1학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중간고사 전 한 달이 아이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때예요. 새 학기가 되어서 아직 아이들과 완전히 친해지지도 않았고 또 새 친구들, 새 선생님들 눈치도 볼 때고 좀 잘 보이고 싶고 학년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할 테니까요. 중간고사가 다 끝나고 나면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좋지 못했던 애들은 의외로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가 좋았더라도 맘 잡고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봄이고 날씨도 좋고 특히 5월에는 각종 행사도 많죠.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는 기말고사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이후 풀어져서 제대로 정신 못 차렸는데 정신 차려보면 범위는 이미 엄청 많아졌고 어려운 부분도 많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포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따로 기말고사 기간을 갖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먼저 국영수 주요 과목 학교 진도부터 잘 따라가면서 복습하세요. 그리고 범위가 많은 암기 과목들도 미리미리 해두세요. 지금부터 바로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라도 해두세요. 그러면 후에 빠르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팁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본 무수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다른데 이것만큼은 대체로 비슷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최고치보다 최저치가 높아요. 시험 기간에 2일, 4일 밤새고 급하거나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미친 듯이 해야 되지만 평소에 확 풀어져 있는 학생들은 의외로 최상위권에 많지 않습니다. 평소와 시험 기간에 기복이 심한 학생들은 오히려 중상위권에 훨씬 많아요. 안 할 때와 할 때 차이가 엄청 있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험이 끝났거나 시작됐거나 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도하게 매일 밤을 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해내고 지킬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꾸준히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1. 결과에서 도망가지 않기. 2. 시험지 철저하게 분석. 3. 미리 준비하기.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